안녕하세요. 이번 텔덱사스 학생연사 전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하나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며 약 2주 전에 룸메들과 같이 놀다가 머리를 밀었고 수능이 361일 남았으며 지금도 이거 끝난 이후에도 또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말할 숫자는 4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4 그리고 모두. 한번 이 제목을 끝까지 한번 기억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는 흔히 냉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그러니까 저도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운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되게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 그 스포츠 클럽에서 공식 경기에 나가서 실적을 얻어야 돼, 이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럽 축구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도 즐겨서 하는 거지만 결국 이 스포츠는 냉정하다.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올림픽 같은 데서는 이 포디움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디움 단상에는 1등, 2등, 그리고 3등만이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1등, 2등, 3등이 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나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4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잘 만들었죠? 그래서 먼저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4라는 숫자가 되게 불길한 숫자, 죽음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요. 동양문화권이 아닌 서양문화권에서는 어떤 숫자가 이 4의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을까? 13이죠. 그래서 왜 13이라는 수가 불길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결국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13번째 제자 가롯 유다에서 비롯된 13이 되게 불길한 숫자라는 믿음은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것도 있고 저기 하키 마스크 제이슨이라는 되게 살인마가 등장하는 호러 영화의 제목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그 옛날에 마녀사냥 했잖아요. 중세시대에 그 TV 프로그램 마녀사냥 말고 진짜 마녀사냥을 했는데 그 마녀사냥 할 때 그 마녀로 내몰린 여인이 밟고 올라가야 되는 계단의 수가 정확히 13개였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미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안 믿어도 되는데 일부러 막 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대표적인 게 아폴로 13호. 아폴로 13호는 되게 이게 하나의 불운한 예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불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결국 살았고 다 정확히 살아서 기원했으면 영웅이 됐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또 불운의 상징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끼워 맞추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기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가보면,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가보면 딱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보는데 13층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13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의 엘리베이터,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는 이 4라는 숫자 대신 F로 대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중일어 문화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 숫자 4의 발음이 죽을 사자 정말 비슷하다고 합니다. 죽을 사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길한 숫자다, 저주의 숫자다, 아니면 죽음의 숫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에게는 4라는 숫자가 모든 평범함을 대표하는 수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정의를, 이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그래서 옛날에 KBS에서 하는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행어가 유행했었죠. 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했는데 1학년 때인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근데 사실 1등만 기억하진 않습니다. 2등, 3등도 기억해줘요. 아니 아시죠? 예를 들면 1등만 상 주는 게 아니라 2등, 3등 상 주잖아요. 근데 이 4라는 숫자에 수를 딱 붙여보면 4등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림픽에서도 4등부터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야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야구. 어디 팬? 어디 팬? 저는 넥센 팬입니다. 예, 졌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 울 뻔했어요. 그때 졌을 때. 네.
어쨌든 그 야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 야구에서 금메달을 땄었죠. 이때 우리나라 정말 잘했잖아요. 그래서 전승 우승을 했는데 이때 딱 그 단상에 딱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선수단이 1위 하는데 딱 가운데 올라가고 그 옆에 쿠바 선수단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미국 선수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미국 선수단은 결승전과 동시에 시간에 벌어진 3, 4위전에서 일본 선수단을 꺾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 팀을 모두 막 좋아라 하는데 물론 쿠바 선수들은 조금 슬프겠지만 이제 라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던 4위 일본 대표팀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분명 1, 2, 3등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 그 다음에 그 쿠바 대표팀, 미국 대표팀과 같이 정말 노력하고 정말 고생했고 이들과 심지어 치른 경기 수도 같아요. 근데 아주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이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고국에 돌아가서 일본에 돌아가서는 되게 많은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똑같이 계속 스포츠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그래서 이들이 이 모티브가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때 2위를 차지한 그들의 투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2008년에는 몇 위를 했는지 아시는 분? 네, 3위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아, 역시 뭘 아시네요. 네. 2012년에 4위를 했는데 이 4위를 제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자 핸드폰 대표팀이 2012년에 몇 위 했는지 알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찾아본 결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공식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도 이게 금은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시 집계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예를 계속 들어보자면 장미란 선수 2008년도에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금메달을 땄지만 2012년에 후배들의 출전권을 위해서 출전한 이 대회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4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 사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배구 대표팀도 사례 기억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선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선수의 이름 이용대 아니에요. 네. 이 선수 이름이 이현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4개를 땄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5개가 땄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 이름 몰랐어요. 이현인 선수인데 근데 올림픽에서는 2008년, 2012년 다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등, 2등, 3등 있고 4등이잖아요. 결국 이 4등은 아주 아쉽게 떨어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등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수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교육으로 한번 끌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왜 교육 쪽으로 끌어가냐 했을 때 저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고등학생이고 되게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꿈이 화학교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라고 들어주셨으면 학생의 관점에서 한 얘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실 일본 교환학생을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 친구들과 함께 일본 교환학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여기도 했으며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그 나고야 가가지고 오사카 가가지고 여기까지 투어를 하기도 했고 또 맨 마지막에는 기타를 치면서 좀 전과 같이 기타를 치면서 친구들과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이오 고등학교, 제가 간 고등학교 이름은 카이오 고등학교예요. 카이오고의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 느꼈던 점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는 점이었다. 하나고에서는 글로만 배우던 화학, 그 중에서도 자이스토리를 풀던 나의 멘탈을 붕괴시키던 중화 반응을 여기서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실험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우리에게 에탄올과 황산의 같은 양을 들어보게 함으로써 무게 차이를 통해 분자량 차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이 인상적이었다. 화학은 결국 실험을 통해 발전한 학문이다. 이러한 실험들을 하나고등학교 화학 선생님들께서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상대로 진행했으면 한다. 그런 것을 체험하며 화학을 본질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화학 교육이 아닐까.
제가 정확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도 되게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고에서 이거 그 일본 교환학생 가기 전 학기에 화학 원 과정을 배웠습니다. 근데 되게 한 학기 동안 그 많은 방대한 양을 배우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계속 필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도 똑같은 문제집을 한 7번, 5번씩, 6번씩 막 풀어가지고 어쩌지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일본을 가니까 정규 화학 시간에 이렇게 딱 실험을 하게 해주고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에탄올과 황산을 같은 양에 들어보게 함으로써 분자량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한다. 이런 점에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고에서 제가 지금 화학 실험이란 그 수업을 수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하나고만의 약간 그런 교육 과정이고 사실 생각해보면 화학 실험이라는 과목 자체가 있다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화학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이론에 대해 배운 다음에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익혀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되게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차라리 정규 교육과정에 아예 화학 실험이 들어가 있었으면 오히려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영어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쪽에 재능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외국어 입학 전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1등급만 계속 맞아야지 영어만 본대요. 그래서 1등급만 계속 맞아야지 외국어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맞은 등수가 1등급에서 한 등수 차이 2등을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했던 말이 왜 지금까지 노력했지? 왜 지금까지 공부했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분명 공부를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게 있고 자신은 양분됐을 텐데도 외고에 이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외고에 갔습니다. 결국 나쁜 친구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저희 고등학생들만의 은어라고 해야 될까요? 등급의 문을 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의 문을 열다라는 등급의 문을 여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제가 교육자를 꿈꾸는 입장에서 되게 쓸데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9등급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스포츠의 사회처럼 말이에요. 이들도 아주 작은 차이로 1등급에서 떨어지고 아주 작은 차이로 2등급에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9등급제라는 게 저는 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준을 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무시를 드러내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99라는 숫자로도 대변될 수 있고 여기서는 4라는 숫자로 대변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 이 말을 모든 평범한 학생들 또는 모든 평범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 사회 혹은 교육제도는 어떤 기준을 정해줍니다. 근데 되게 이 기준이 쓸데없는 기준이에요. useless한 스탠다드인데 이 기준을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 기준에 따라 줄 세워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넘지 못한 학생들은 대다수입니다. 마조리티인데 이들에 대해서 약간 좀 무시하고 아예 약간 패배자로 취급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한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사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도서실에 입학할 수 있는 입시를 할 수 있는 게 성적순으로 그걸 자른다고 어떤 기숙사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이 기숙사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4인실, 그 다음에 6인실, 그 다음에 성적 안 좋으면 기숙사에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재능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 또 다른 재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타를 잘 치거나 뭐 발명을 잘할 수도 있고 축구를 잘할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뭐 노래를 엄청 잘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엄청 잘 쓰는 문학의 재능일 수도 있지만 이런 또 다른 재능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기준들을 세워서 이를 평가하고 서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국어 시간에 한 지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지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자신이 재능이 있나 없나 하는 의문이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문학을 한다는 것은 되게 약간 창의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재능이 있다, 막 내가 쟤보다 나아,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얼마나 창의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서열화시키고 어떤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이 대부분의 사람들, 기준을 뛰어넘지 못한, 이 멍청한 기준을 뛰어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준을 뛰어넘는 극소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인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했으고요. 이런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준이 되게 유스레스 하다고 말하면서도 제 기준을 통과하기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되게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5천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광복이 69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 세대가 훨씬 이런 경쟁이나 훨씬 치열하고 더 힘들죠. 근데 사실 문제의식을 제기한 사람은 정말 많았어요. 최근 신보를 발표한 서태지의 3집에 실려있는 교실에 대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되게 사회 비판적이죠. 이때부터 1996년에도 이 3집 앨범이 나온 1996년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 문제 제기는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이 문제를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을 어떻게 바꾸지? 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말로는 교육 선진국 시스템을 따라가자, 핀란드 교육을 따라가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성적만을 중시하는 지금 교육 제도를 바꾸자, 교육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고정된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등, 2등, 3등은 메달을 받죠. 근데 4등은 무슨 메달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4등은 그러니까 그 동메달이라고도 하지만 그 인터넷상의 은어에서 목메달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나무 메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이 상해되지 못하는 사위는 그냥 목메달로 죽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은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되지 못하는 죽어라는 이 목메달을 어머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이 스포츠에 와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라는 숫자는 어떠한 기준을 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기준을 언젠가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준 때문에 사회가 더 안 좋게 돌아가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데 결국 언젠가는 이 기준을 없애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행어 중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어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2등도 기억하는 아름다운 세상. 하지만 여기서는 부족하죠. 저는 이 유행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4등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세상. 즉, 모두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평범한 사람들, 기준을 넘지 못해도 모두가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어느 한 분야에서는 쓸모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그래서 사실 제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에 나왔으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제 좀 있으면 하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1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사회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회를 저희 세대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사회를 이제는 언젠가는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 문제가 많은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하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런 교육 제도를 밟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저희 세대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 또래한테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커서 이 사회를 바꾸자고, 기준을 없애자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